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무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서 잘 움직이기가 싫단 말이죠. 그래서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뭐 이런 데 익숙해지겠거든요. 근데 식단만으로 체중을 좀 줄이려는 생각만 하지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사실 뭐 식탐이 있어가지고 나는 빵순이야. 빵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살이 안 빠지나 봐. 뭐 이러거나 아니면 면순이야. 예, 국수만 면 먹어.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네. 아니면 그냥 진짜 엉덩이 땅바닥에 네. 붙여놓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거나 그냥 뭐 앉아 있다가 들어 누워 있다가 이런 분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살이 쪘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저는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음?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달달한 걸 찾는 증상과 안 움직이는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망가진 것의 대표적인 게 간에 기름이 끼고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몸이 되잖아요. 단계 땡겨요. 위가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맞아요. 단 거 먹어, 네, 단 거 먹어. 맞아요. 악마처럼 막 이렇게. 그게 왜냐하면 몸이 지방을 잘 끄집어 쓰지 못하는 몸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지방간이 되면 당이 떨어졌을 때 몸이 바로 지방을 못 쓰니까 경쟁적으로 당을 쓰려고 해요. 그러면 뇌는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지가 먼저 받아 먹으면서 다른 애들한테는 근육 단백을 끄집어 와서 걔를 당으로 바꿔서 쓰게 해서 먹게 해요. 그래서 근육 손실이 되면서. 이런 몸은 그러니까 탄수화물 중독에 빠진 몸은 네네. 살 빼겠다고 적게 먹으면 근육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빵이 보이는데 나 저거 한 조각만 뜯어 먹어야지. 한 조각만 뜯어 먹으려고 입에 대는 순간 정신줄 놓고 다 먹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식탐이 많아서가 아니라니까. 몸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몸은 잘 부어요. 근데 늘상 부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럼 부으면 어떻게 돼? 몸이 무겁잖아. 무겁죠. 네, 무거우면 내가 지하철에서 내려서 가볍게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겠어요? 에스컬레이터에 발을 올리겠어요? 에스컬레이터죠. 몸이 무거우니까. 엘리베이터도 한번 둘러보기 좋으셨나 여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니까. 몸이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어디 나가기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뭐 저탄고지, 그다음에 황제 다이어트, 그래서 뭐 고기만 먹어라, 뭐 그다음에 뭐 간헐적 단식도 나오고 뭐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박사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학술적으로 그다음에 혹은 여러 가지 자료적으로도 크게 몸에 부작용을 주지 않으면서 괜찮다. 적게 먹어라 뭐 이런 제가 방안이 이제 아니라. 네, 뭐가 있을까요? 제 책에서 네, 지금의 비만 치료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도발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네, 건강하게 살고 싶은 이제 우리 욕구가 있는데 그러면 1년 365일을 유기농 채소만 골라 먹고 양질의 단백질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매일 운동하고 하루에 7시간 이상 잠자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매일. 힘들죠.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네. 전 그렇게 안 살래요. 그냥 그렇게 안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살죠. 너무 다행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건강한 삶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365일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요. 그래서 내가 제시한 게 우리 한 달만 그렇게 살아보자. 한 달만 그게 제주 내 한 몸- 달 살기 하듯이. 네, 그게 내 몸 혁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중에 한 달만 음흠. 내가 좋아하는 빵이나 면 끊어보고 음. 그리고 평소에는 내가 뭐 바쁜 일 때문에 뭐 잠자는 시간도 불규칙했고 잠도 많이 못 잤는데 요 한 달만큼은 네. 잠자리에 드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딱 정해서 7시간 이상 자려고 노력하고 요 한 달만큼은 건강식 챙겨 먹고 요 한 달만큼은 하기 싫은 운동도 좀 하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만 한번 좀 바른 그 건강 모범생을 살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한 달 동안에 몸이 확 바뀝니다. 오, 리셋이 되는군요. 네. 그러면 그렇게 바뀐 몸 가지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11개월을 또 뭐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술도 어느 정도 즐기고 맛집도 찾아다니지만 네. 그래도 운동도 좀 하고 뭐 간간히 밀가루도 먹지만 그래도 건강식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적당히 건강을 유지하는 삶을 살더라도 내가 한 달 동안 철저하게 건강한 몸으로 만들려는 노력 때문에 나는 건강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쉽게 예전 몸으로 안 갑니다.
근데 물론 저는 그런 질병, 뭐 고혈압이니 뭐 당뇨니 고지혈증 이런 게 지금도 없지만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더 건강해지려고 이런 노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이제 이런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미 전당뇨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뭐 지방간도 그러신 분이더라도 한 달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한 달 하면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는 가지 않더라도 조금 몸이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런 몸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다가 또 뭔가 준비가 되면 또 해보는 거예요. 음. 이게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이더라는 거죠. 아주 짧게 한 달 동안 요거만 꼭 지키세요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몸을 나쁘게 했던 음식을 한 달만 끊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네, 첫 번째가, 네, 그러니까 내 몸을 나쁘게 했던 음. 그게 뭐 술일 수도 있고 음. 그다음에 설탕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밀가루일 수도 있고 네, 이거를 끊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게 과일이거든요. 과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과일을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지방간이 있는 사람에게 과당이 들어있는 과일은 지방간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란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경우라면 과일도 끊어야 되겠죠. 과일도, 네. 네. 그러면 뭘 먹죠? 밥을 먹으면 되죠. 왜냐면 우리 쌀밥에는 과당이 없어요. 오. 얘는 100% 포도당으로 분해되니까. 네네. 네. 그러면 밥에 나물 반찬에 단백질 반찬에 음. 그러면 채소와 단백질과 양질의 탄수화물을 같이 먹게 되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내 지방간을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켰던 그런 나쁜 음식을 한 달 동안만 끊어보는 거죠. 네, 그럼 당연히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회복이 되거든. 아하. 그러니까 잘 챙겨 먹고 운동을 해야 근육이 붙는데 사람들은 운동만 하면 근육이 붙는 거라고 생각하고 먹는 건 신경 안 쓰고 운동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근육이 붙으려면 뭔가 남아돌아야 근육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을 챙겨 먹어도 저탄고지한다고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안 먹으면 근육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탄수화물과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챙겨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 근육이 붙거든요. 네, 잘 먹어야 되고. 잘 먹기. 그러니까 잘 먹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살이 빠질까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필요한 거죠. 적게 먹으면 이론적으로는 계속 살이 빠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살이 안 빠져. 왜 그러냐?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니까 낮은 쪽에서 다시 평형을 이룬 거예요. 적게 먹었기 때문에 내 몸이 소비 에너지를 아껴서 같이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오호. 그럼 여기서 더 적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얘 더 떨어뜨리거든. 결국 안 빠- 먹어? 안 쓸 거야. 그러니까 안 먹어도 안 빠지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이걸 이제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정책이가 오면 무조건 요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런데 그저께도 좋은 음식을 잘 먹었어. 어저께도 잘 먹었어. 오늘 하루 종일 굶었어. 그리고 내일 또 잘 먹어. 이러면 몸이 속아요. 기초대사량을 안 떨어뜨린다. 몸은 음식이 잘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기초대사량을 안 떨어뜨려. 아하. 이게 간헐적 단식의 핵심이에요. 네네. 대부분 간헐적 단식하는 사람들이 그냥 굶으면 돼. 16대 8 그냥 16시간 안 먹으면 돼. 뭐 5대 2? 이틀 동안 그냥 안 먹으면 돼. 안 먹는 거에 방점을 찍지 맞아. 먹어야 되는 때 좋은 음식으로 잘 챙겨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음. 술도 먹고 밀가루도 먹고 하다가 그냥 하루 굶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 몸이 건강해질까요? 아니죠. 네. 아니죠. 망가지죠. 네, 그래서 음. 이게 나는 간헐적 단식 하는데요. 나는 뭐 운동하는데요. 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고 있느냐. 네.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예. 근데요, 장내 미생물이 좀 쫙쫙 좀 빠져나가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유해균? 제가 크게 이제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살이 찌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예. 얘기했잖아요. 그 망가지는 수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장내 환경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들, 그 다음에 내가 받는 스트레스, 뭐 그 다음에 이런 그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보존료라든지 인공 첨가물 이런 것들이 장내 환경을 바꾸거든요. 그러면 장내 환경이 바뀌면서 내 몸의 신진대사가 무너져요. 네, 그래서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뭐 최근 뭐 프로바이오틱스니 뭐 심바이오틱스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탔는데 그런 보충제를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장내에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좋은 음식을 챙겨 주는 것만으로도 장내 환경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라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그러면 장내 환경이 바뀝니다. 네, 예. 제 주변에서도 싹센다 주사 맞아서 뭐 한 달에 8kg가 빠졌어라는 친구들도 있고요. 예전에 뭐죠? 무슨 약을 먹으면 지방만 쭉 빠지는 약이 있었어요. 제니칼. 네, 제니칼 있어가지고 막 기저귀 차고 다녀야 된다 어른들이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이 중독이 되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이런 약은 보조적인 거지. 내가 건강한 몸으로 가는데 내가 야식도 끊어야 되고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콜라 못 끊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콜라를 끊을 때 좀 덜 힘들게 약을 처방하는 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밀가루 좋아하고 빵순이로는 살고 싶고 운동도 하기도 싫고 나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냥 이 주사 맞고 이 약만 먹고 살 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래갖고는 안 완벽하게 되잖아요. 효과 본 친구가 별로 없어요, 없죠. 사실 네. 주변에도.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이제 삭산다 위고비가 등장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약이 나왔어도 비약물요법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타이밍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 인내심을 갖고 더 살다 보면 위고비보다 더 뛰어난 약이 등장해서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처럼 약만 먹으면 알아서 체중이 쫙 빠지고 잘 유지되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게 무슨 폐렴이나 감기 치료하듯이 약 며칠 먹으면 뚝 낫고 다시는 살아지는 몸으로 바뀌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약들이 나오더라도 지금의 고혈압, 당뇨 관리처럼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려는 노력은 함께 경주해야 된다. 비만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근데 사실 5060 여성들 경우에 뭐 헬스도 다니는 사람도 있고 PT도 받고 요가나 필라tes 하지만 일상에서 운동으로 해서 막 살 빼긴 굉장히 힘든데 너무 어렵지는 않지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있나요? 이게 이제 이것도 우리가 다이어트 이러면 식이요법과 운동 딱 이 두 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다이어트는 뭐 해야 돼요? 저탄고지 해야 돼요? 뭐 간을 차단시켜야 돼요? 운동은 뭐 해야 돼요? 유산소 해야 돼요? 뭐 근력 운동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건강한 몸으로 간다라는 거는 이 두 개만 갖고 안 되잖아요. 잠도 잘 자야 되고 스트레스도 좀 잘 자고 잘 스트레스 먹고. 쌓아두지 말고 네. 좀 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 의자 중독. 그러니까 그 앉아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꼼짝 않고 오래 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학적으로는 20분에서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여줘서 밑으로 내려간 혈액을 위로 올려줘야 돼요. 이래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게 1시간 이상 계속 앉아있게 되면 몸이 지방도 잘 쓰지 못하지만 밑으로 내려간 피가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몸이 붓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운동이 좋아요 보다 더 중요한 게 꼼짝 않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완전히 습관으로 자리 잡으니까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의자만 보이면 앉아요. 예. 그래서 제 진료실에 의자가 없다 보니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환자분들이 엄청 당황스러워하면서 당황하죠. 막 두리번 찾거든요. 마주 선다는 게 굉장히 당혹스럽죠, 선생님.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그래요. 그렇군요. 잘 먹으셔야 되고요. 제대로 된. 그다음에 잘 주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엄청나게 뭐 하루에 무슨 10,000보를 걸어라, 뭐 등산해라는 게 아니라 의자에서 벗어나서 수시로 돌아다니시는 것만으로도 5060성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밥 먹고 나면 무조건 나가서 10분 걷기. 아하. 이게 제일 좋아요. 밥 먹고 눕고 싶어지잖아요. 네. 근데 나가서 10분만 걷고 들어와도 몸이 젊어집니다. 왜냐하면 식사하고 나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이 올라간 혈당을 빨리 떨어뜨려야 노화가 늦춰져요. 네,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가 있는 시간이 길수록 노화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혈당을 덜 높이는 방법이 물론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그런 음식들을 가급적 자제하고 채소와 단백질 유지의 식사를 하면서 이제 밥을 챙겨 먹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나서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탄수화물 중독은 공식적인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만 실제 임상에서는 많이 보는 증상이에요. 탄수화물 중독은요, 탄수화물이 정말 중독이 돼서 뭐 마약이나 술, 담배처럼 중독이 된다는 소리죠. 아이고 무슨 탄수화물이 중독이 돼? 먹는 거가 무슨 중독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실제로 탄수화물에 중독되신 분들 저는 진료를 해서 정말 많이 보거든요. 예전에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뇌 촬영을 한 연구인데 한쪽에는요 코카인이라는 마약을 주고요 한쪽에는 당분 아주 포도당을 준 환자의 뇌를 비교한 사진이 있는데 거의 똑같은 부분에서 뇌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에 빠지면요 아편, 마약같이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중독에 빠진 분들은요 탄수화물이 없으면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또 불안, 초조, 식은땀 막 쓰러질 것 같고 그러다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해소가 되고 탄수화물은요 포도당을 올리고 인슐린을 나오게 해서 살을 찌게 하는 문제도 있지만 중독에 빠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이거든요. 이 중독에 빠지신 분들이 예전에는 술 중독에 빠진 사람이 어디 이제 술을 끊는 요양원 같은 데 가셔서 술이 주변에 없다면 술을 안 먹겠죠. 그런데 이 탄수화물의 문제는 뭐냐면요 도초에 깔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가서 24시간 편의점 가가지고 탄수화물을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탄수화물 중독의 문제는 그래서 심각합니다. 내가 끊고 싶어도 도초에 깔려 있고 눈에 보이고 방송만 틀면 먹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 중독이 정말 위험한 건데 저는 실제 진료실에서 이런 분도 봤어요. 탄수화물 중독이 정말 심하신 젊은 분인데 저희 병원에 다이어트를 하러 오시면서도 항상 검색을 해서 저희 병원 주변에 맛있는 빵집을 검색을 해가지고 이 병원에서 내 진료를 받고 살을 빼기를 마음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나를 위해서 탄수화물을 먹고 가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신대요. 이분은 정말로 그 눈물을 뚝뚝 흘릴 정도로 탄수화물 중독에서 헤어나오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뜻대로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 중독은요 쉽게 보시면 안 돼요. 탄수화물은 우리가 인간에게 정말 필요하죠. 우리 뇌는 탄수화물에서 나오는 이 포도당만 먹고 사는 녀석인데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탄수화물을 건강한 탄수화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모든 종류로 그럼 먹지 말아야 되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뭐 저탄고지라든지 뭐 황제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극단적으로 탄수화물 줄이는 이런 이제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도 그래서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안 되고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돼요. 이 탄수화물을 먹을 때 어떤 것들을 그럼 먹어야 되느냐? 흰 쌀밥 대신에 현미밥, 잡곡밥 그리고 우리 흰빵 대신에 호밀빵, 잡곡빵 같은 걸 먹으면 돼요. 오트밀 같은 것도 갈아서 낸 오트밀이 아니라 통 오트밀을 불려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시면 아주 좋은 탄수화물이거든요. 저항성 전분, 통곡물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밥 힘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요, 그 삿갓 쓰신 분이 고봉밥을 먹는 그 사진도 있더라고요. 구한말 사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먹고 나가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탄수화물들을 다 소비를 하고 그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안 쌓일 정도의 일을 하셨던 거죠.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그런 전통은 남아있는 거죠. 흰 쌀밥에 이밥이라 그러죠. 흰 쌀밥을 먹는 게 우리의 꿈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쌀밥에 대한 이 로망이 정말 큰 민족입니다. 그런데 흰 쌀밥은요, 혈당을 엄청나게 많이 올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흰 쌀밥을 이제 조심해라 하고 잡곡밥을 먹으라 하는데 흰 쌀밥도 잘만 이용하면요, 혈당을 많이 안 올리고 다이어트도 잘 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먹는 거냐면요, 찬밥 다이어트라고 있습니다. 자, 흰 쌀밥을 해서 한 김 식힌 후에 냉동실 아니에요. 냉장실에 4시간 이상 넣어놨다가 꺼내서 다시 렌지에 돌려서 따뜻하게 먹으면요, 저항성 전분이 생기게 됩니다. 또 요 만들 때 식용유 한두 방울을 넣으면 또 저항성 전분이 더 잘 만들어진다고 해요. 이렇게 저항성 전분이 되면요,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저항성 전분은 뭐냐면요, 전분,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의 하나인데 전분을 먹으면 우리가 위와 소장을 통과하면서 포도당의 형태로 흡수가 되죠. 그런데 이 저항성 전분은 위 소장을 그대로 통과해서 대장에 가서 우리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고 천천히 올리면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 중에서는 아주 좋은 탄수화물을 불려요. 그래서 이 저항성 전분을 우리 흰 쌀밥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땅콩버터 얘기해가지고 저한테 저는 땅콩버터 전도사라고 이름을 붙인 분도 계신데 땅콩버터 상당히 좋아요. 땅콩버터에는 버터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꾸덕꾸덕한 맛 때문에 버터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땅콩버터라고 이름이 붙였거든요. 땅콩버터가 좋은 이유는요, 엄청난 포만감이에요.
그래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양질의 이 단백질과 지방을 우리 몸에 보충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있는 지방은요, 불포화 지방산이 상당히 많아요. 올레산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지방산을 제공을 해서 심혈관계에 상당히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땅콩버터의 또 좋은 역할은요,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줘요. 우리의 지방은요,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이 있는데, 갈색 지방은 어렸을 때 있다 퇴화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땅콩 버터를 적절히 드셨더니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면서 백색 지방을 빼주더라. 이 갈색 지방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서 에너지를 태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땅콩 버터는 갈색 지방을 만들어주는 좋은 음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땅콩버터는요, 아주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땅콩버터 자체를 먹을 수도 있죠. 땅콩버터 숟가락으로 퍼먹어도 아주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게 된다고 불평하시는 분도 계신데, 딱 2스푼 정도 먹으면 좋겠고요. 땅콩버터를 고르실 때는 무가당, 무첨가 땅콩버터가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무가당, 무첨가에다가 맛이 없으니까 자꾸 나트륨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소금을 넣어서 짜게 만들면 약간 단맛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트륨 함량 꼭 확인하시고요. 이 땅콩버터를 드시는 방법은요, 달지 않은 야채나 과일, 예를 들자면 덜 단 사과에다가 땅콩버터를 발라서 먹는다든지, 오이에다가 땅콩버터를 발라서 먹는다,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상당히 맛도 좋아요. 그리고 아침에 좋은 양배추에다가도 땅콩버터를 발라서 드실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통곡류로 만든 과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아주 소량만 드시면 좋겠는데, 그런 통곡류로 만든 과자에다가 이제 땅콩버터를 발라서 조금씩 먹는다면 탄수화물 중독도 해결할 수도 있고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콩버터는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요, 너무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 맛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이 자체도 칼로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미국에서 얘기하는 땅콩버터의 섭취량, 권장 섭취량은요, 미국식 큰 티스푼 2스푼이에요. 그렇지, 미국식 티스푼은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거로 2스푼이 되게 많습니다. 하루의 권장량이.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체구도 작고 좀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숟가락으로 2스푼 정도 하루에 먹는 것은 무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땅콩버터를 먹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경우는요, 견과류 알레르기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땅콩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호흡곤란까지 왔는데 땅콩버터 좋다고 먹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견과류 알레르기 있는 분들 피하시고요. 먹을 때요, 이제 수저로 땅콩버터를 푸잖아요. 다른 사람 덜어주고 하면 괜찮은데, 이것을 입에 넣었다가 또 넣었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염되거든요. 땅콩 같은 이 견과류들은요, 산패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보관을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구매한 땅콩버터의 표기에 보시면요, 냉장 보관해라, 뭐 서늘한 곳에 보관해라 나와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보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산패에 대한 문제가, 땅콩이나 땅콩버터가 산패를 일으키면 간암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는 확증된 이론이에요. 그래서 땅콩버터에서 아플라톡신이라는 게 나와서 땅콩이나 땅콩버터가 산패가 돼서 아플라톡신이라는 게 나와서 간암을 유발한다. 이 부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관에, 섭취에 정말로 주의하셔야 됩니다.